호타로는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이지만 그의 시각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는 염세주의자이며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고 필요한 일이라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그의 신조입니다. 그는 현대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살지만 완벽한 고독주의자이며 삶을 싫어합니다. 당신과 꽤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오늘은 계약 첫날이고 그는 최대한 에너지를 쏟지 않고 이 모든 세월을 혼자 보내며 결과 없는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캠퍼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활기 넘치는 신입생 환영회 학생들과 그들을 동아리에 끌어들이려는 모습에 기가 질렸다.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쳐 신발을 사물함에 넣고 자신의 수업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사토시를 만났는데 그는 그의 가장 친한 그리고 유일한 친구이며 거의 평생을 알고 지낸 사이로 그의 기벽들을 잘 알고 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무엇이든 해내려는 철학, 새학년,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학교에 가는 그를 재촉하지만 호타로는 조금의 열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교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격인데 왜 아직도 학교에 다니는지 묻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니까요. 하지만 호타로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건넵니다. 사토시는 편지를 엽니다. 호타로에. 현재 인도에 있는 누나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녀는 어제 도착한 편지를 그에게 써서 보냈는데 그에게 보통 아무도 가입하지 않는 고전문학부에 가입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매년 문학부에 가입하려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곧 문학부가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문학부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학부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에게 가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호타로는 여동생을 매우 사랑해서 결국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타케이 씨는 그에게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켜주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문학부에는 다른 회원이 없으니 그가 가입하면 교실 전체를 독차지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 때문에 호타로는 조금 기뻤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과 얘기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사토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열쇠를 받으러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문학부에 배정된 교실에 도착해서 그것이 학교 안에서 매우 외딴 곳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열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짧은 검은 머리 소녀가 창밖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소녀는 돌아서서 호타로에게 다가가 자신을 이루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오리엔테이션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미 호타로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아이들이 많았고 호타로는 이루가 거기에 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호타로는 놀란다. 그녀는 개인적인 이유로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말하고 호타로도 동아리에 가입했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는 클럽에 이제 회원이 생겼으니 금방 거절하며 이제 클럽은 계속될 것이고 당신은 다른 클럽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뒤돌아서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녀에게 퇴근할 때 문을 잠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잠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열쇠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호타로는 혼란스러워하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그녀에게 건넵니다. 그는 그녀에게 열쇠가 없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문 안에 갇힌 걸까요?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보며 문이 잠겨 있었는지 묻습니다. 호타로는 그녀가 자신이 갇힌 줄 몰랐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소녀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녀는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문이 잠겼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고 싶어 합니다. 열쇠가 없는데 문이 잠길 수 있는 미스터리를 풀고 싶어자 합니다. 사토시도 호타로를 확인하러 와서 교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에 적극적으로 휘말립니다. 호타로는 다시 가려고 하지만 소녀가 그의 손을 잡고 이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순간 호타로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는 도와주기로 하고 그녀에게 이상한 것을 보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들어오기 전에 쨍그랑하는 소리를 들었고 모두 귀를 기울이자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모든 빈 방들을 마스터키로 잠그는 관리인을 발견합니다. 모두 그 방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청소부가 말이죠. 외진 곳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고 에루가 안에서 잠긴 걸 모르고 문을 잠갔을 거예요. 에루는 자신이 진실을 알게 되어 만족했고
모두 사물함 근처로 걸어갔어요. 에루는 진실을 알게 되어 만족했고 그들은 모두 사물함 근처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사토시에게 같이 할래? 하고 물었고 그는 여러 동아리에 이미 들어가 있었지만 같이 하겠다고 동의했어요. 호타로는 자기는 안 한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에루는 다시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호타로는 다시 그녀의 손길에 마음이 녹아들어 결국 신청서를 건네주고 그녀를 문학부의 정식 회원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날 호타로는 학교에 왔고 하교 후 남아서 숙제로 받은 에세이를 써야만 했습니다. 사토시는 그가 숙제를 제때 하지 못한 것을 놀리지만 그는 단순히 숙제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대답합니다. 사토시는 그 말에 웃으며 학교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침에 한 소녀가 밖에서 비가 오는 와중에 지하실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음악실에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지만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문을 열었지만 피아노는 비어있고 방도 텅 빈 것 같아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선율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그녀의 심장은 곡이 끝나갈 무렵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곡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고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바닥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소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때 소녀는 문을 닫고 최대한 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마치고 호타로를 기대에 차서 바라보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만이 가득했고 그는 다시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사토시에게 이 소식이 학교에 퍼졌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자마자 그는 우루가 곧 자신에게 와서 그 미스터리를 풀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즉시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휘갈기기 시작한 후 사토시에게 비밀 클럽하우스 미스터리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루는 완벽한 타이밍에 도착하여 방에 들어와 그들의 책상으로 바로 걸어갑니다. 음악실 미스터리에 대해 들어봤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호타로는 재빨리 그녀의 말을 끊고 사토시가 학교에서 매우 유명한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즉시 빠져들었고 사토시는 거미클럽이라고 알려진 비밀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누가 회원인지 어떻게 선발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유령 클럽이죠. 그들은 항상 게시판에 공지를 올린다고 하는데 매년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녀는 즉시 흥미를 느껴 그들이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호타로는 바로 그 순간 에세이를 마치고 그렇다고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모두 자기 층의 게시판을 보고 뒤적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찾지 못합니다. 마침내 호타로는 아마 1층 메인 게시판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모두들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들은 1층으로 가서 학교의 많은 동아리들의 포스터로 가득 찬 게시판을 보고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모든 동아리가 메인 게시판에 자기 동아리를 더 눈에 띄게 하려고 하니 게시판은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각 동아리는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메인 게시판에 자기 동아리를 홍보하려 합니다. 그들은 게시판을 자세히 살펴보며 거의 모든 포스터를 뚫어지게 봅니다. Manchen men de bæmer de er på det sier i hvordan leser ni et process det så det det går det ich so ili ifan cha en kjatanain kvarer sånn kisa pensige physics be cruming the get is the get me system is. 그리고 호타로는 포스터 중 하나 아래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미부의 작은 공지를 보여주지만 그녀는 그다지 감명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미스터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헤어지기로 합니다. 사토시와 호타로는 함께 걸어 돌아가면서 사토시가 호타로에게 거짓말을 꾸며내고 거미부 포스터를 만들고 아무도 없을 때 다른 게시물 아래에 붙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호타로는 그저 강당 건너편에 있는 음악실에 가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호타로는 사토시를 바라보며 학교 밖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강당 건너편에 있어서 자신의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토시는 놀라움과 함께 웃으며 음악실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호타로는 그를 보며 음악실은 거의 항상 음악에 인생을 바친 열정적인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피아니스트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방 안에서 자는 버릇이 있어서 방 창문을 닫고 테이프 레코더로 클래식 음악 CD를 틀어놓고 자는데 음악이 끝나면 알아차리고 일어나도록 알람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학생이 방을 열었을 때 피아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음악이 멈추자마자 피곤에 쩔어 눈이 충혈된 채 깨어났던 것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눈이 충혈된 것을 보고 불쌍한 학생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사토시는 그를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그의 에너지 절약 방식이 이루 때문에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루는 그를 일하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각자 한번 집으로 돌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을 취하기 위해 헤어집니다. 지난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고 호타로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는 신경 쓰지 않아요. 수업 후에 잠깐 가서 책을 읽으면 되니까요. 그것도 별로 싫어하지 않고요. 그는 이루가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저 책만 읽을 때가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책을 읽으러 앉을 때마다 수제 과자를 몇 개씩 건네주는 귀여운 버릇이 생겼어요.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만든 과자를 매번 건네주곤 했어요. 어느 날 그는 수업 후 시간에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건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호타로는 그녀를 보며 앉으라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동아리가 너무 단조롭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호타로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들의 동아리는 문학, 동아리지 활동을 해야 하는 스포츠 동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다가오는 학교 축제를 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호타로는 학교 축제를 위해 어떤 것도 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루는 그에게 학교 축제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은 듣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지쳐서 그녀를 바라보며 다른 동아리들처럼 어리석은 갑판대 몇 개를 열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그녀는 문학 동아리가 매우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동아리 사람들이 축제를 위해 시집을 만들었고 그들도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호타로는 그것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은 어떤 일에도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고 더 수월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녀는 호타로가 자신과 매일 씨름하는 것보다 선집을 만드는 것이 일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을 정도로 계속 조르고 있어요. 매일 선집 제작을 조르는 그녀와 씨름하는 것보다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녀의 요구에 동의해요. 그는 그녀에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없다고 대답해요. 그녀에게 문집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년 문집을 찾아서 쓰는 법을 배우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호타로는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좌절하지만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방 전체를 뒤져 작년 문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방에서 시집을 찾을 수 없어서 호타로는 책상에 앉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그를 도서관으로 끌고 가는데 도서관에 분명 책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그들은 카운터 뒤에 앉아있는 단발머리 소녀를 본다. 그녀의 이름은 에바라인데 호타로를 아는 듯하며 그가 들어오자 얼굴을 찡그린다. 그녀는 그에게 못된 짓을 하려거든 여기에 오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는 빈정거리는 말로 응수하며 그녀를 화나게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토시가 안으로 들어온다. 도서관의 에바라의 태도가 즉시 바뀐다. 에루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해 하지만 호타로는 에바라가 중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사토시를 좋아했다고 말한다. 사토시는 리즈 시절 최고였던 남자로 매력적인 목소리만으로도 누구든 정신을 놓게 만들 수 있다. 그는 호타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호타로는 이건 인질극에 가깝다고 답한다. 이 완전 바보 에루가 자기 자리에서 억지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꼼짝 않고 앉아있으려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는데 말이다. 사토시는 이에 웃으며
에루와 에바라를 서로 소개한다. 에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작년 문예부 문집을 보았는지 묻는다. 에바라는 호타로를 보며 씩 웃으며 그런 낙제생이 어떻게 클럽에 들어왔냐고 마치 시드마처럼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한다. 그녀는 에루 쪽으로 돌아서서 문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며 도서관에서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책들이 그 더미에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에루는 그들이 그 더미를 볼 수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사서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서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호타로는 이런 생각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질렸고 마치 수다처럼 그는 문 밖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에루에게 막힙니다. 에루는 스스로 이 불쌍한 남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서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의 말입니다. 그 논쟁 중에 사토시가 끼어들어 에바라에게 앞서 이야기했던 수수께끼를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호타로는 에바라가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에루는 궁금해했지만 에바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최근 몇 달 동안 책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 도서관에 남아있는데 이상하게도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이 한 권씩 빌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알은 반납됩니다. 책을 빌리면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정말 혼란스럽네요. 도서관에 반납하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을 빌린 사람은 항상 같은 날 반납합니다. 에루는 흥분해서 책을 볼 수 있는지 묻고 에바라는 그녀에게 책을 보여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양장. 가죽 표지의 학교 역사 책이었습니다. 에루는 책이 예쁘다고 말하고 모두들 동의합니다. 호타로는 한편 이 모든 것을 무시하려 하고 책을 계속 읽으며 단행본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 하지만 에루는 그에게 여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그의 눈앞에 가져다 놓고 호타로는 그녀를 때리고 싶은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러다 호타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자유시간에 몇몇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에바라는 그 책을 빌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한다. 알고 보니 매번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빌리고 있었다. 그러자 에바라는 그 책을 빌리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매번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빌리고 있었다. 참으로 이상하군요. 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책을 매주 빌려가고 점심시간에 빌려서 퇴근 전에 반납하는 같은 패턴을 보이는 걸까요? 정말 흥미롭네요. 호타로도 매우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하지 않고 빠져나가려 하지만 이루는 계속 책을 그의 앞에 놓으며 귀찮게 합니다. 에바라는 그들에게 진정하고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도서관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모두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에루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그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돕도록 매우 완고한 것 같습니다. 호타로는 결국 그녀를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정말 흥분해서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마침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분명 문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큰 역사책을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는 그 책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모두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묻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에바라는 책들을 잘 쌓으면 베개로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토시는 그 책을 팔에 붙이면 방패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호타로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지만 똑똑한 에루는 그만 장난치라고 말합니다. 그 책이 그렇게 사용될 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호타로는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그녀를 기다리지만 아쉽게도 이 남자는 벽돌담 수준의 집단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녀는 이런 책의 최고 활용법은 피클 절임통으로 쓰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호타로는 참다 못해 생각 좀 하게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그는 열심히 생각하지만 읽는 용도가 아니라면 그 책이 무엇에 쓰일지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합니다. 그는 몇 가지 단서들을 조합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서는 그 책을 빌린 사람들이 모두 여자아이들이었고 모두 2학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예 또는 아니오의 신호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책이 똑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예이고 거꾸로 되어 있다면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에바라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을 모두의 책을 보관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모든 책은 무작위로 놓여 있습니다. 이제 호타로는 대답이 없고 에바라는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를 놀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에루가 책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에바라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에 놀라며 뒤로 물러섭니다. 갑자기 에루가 책에서 페인트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에바라는 냄새를 맡아보려 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호타로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 에루에게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오게 만드는 일이 생겨 그도 함께 가게 되고 이는 다시 한번 그를 몹시 짜증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다툴 힘이 없어 그냥 그녀와 함께 갑니다. 그는 모두를 미술 수업으로 안내하며 금요일에만 있는 수업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반 여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저건 선택 미술 수업이에요. 그는 그 책을 빌려간 모든 여학생들이 미술 수업에 가져갔다고 믿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그 책이 무엇에 사용되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하지만 호타로는 그들이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 미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의 모든 그림들이 책을 든 소녀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호타로는 그 책이 아름다운 가죽 표지의 빈티지 책이고 미술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에 완벽한 색깔이며 아무도 학생들이 그렇게 큰 책을 가지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차라리 매주 금요일에 빌려서 그날 바로 반납하는 걸 선호하죠. 에바라와 에루는 호타로의 놀라운 추리력에 깊은 인상을 받고 아마도 그와 아이를 낳고 싶어 할 겁니다. 도서관으로 돌아온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호타로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게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친구를 사귀거나 추억을 만들러 온 게 아니니까요. 최소한의 일만 하고 싶어하는 그는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루는 다시 그를 붙잡고 아직도 사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문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사서가 오고 사토시는 자신과 다른 친구들을 소개하며 문학부가 만든 문집을 보았는지 묻지만 사서는 안타깝게도 과거로는 서계에 없고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에루는 이 말을 듣고 슬퍼하지만 언제나처럼 활기찬 사토시는 곧 찾을 거라고 말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호타로는 전화를 받고 일요일에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에루였고 그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냐고 물었지만 에루는 그저 사과하며 오늘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타로는 피하려고 했지만 에루가 애원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호타로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에루가 늦는 동안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온 그녀는 그 옆에 앉습니다. 그는 컵 속 크림을 느긋하게 저으며 그녀를 봅니다. 호타로는 그녀를 보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묻고 그녀는 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짜증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말합니다. 곧 말하지 않으면 자리를 뜨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를 붙잡고 자신이 긴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긴장하느냐고 묻고 그녀는 수줍게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호타로는 너무 놀라서 머리가 하얘지고 그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것은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심장이 쿵쿵 뛰었다. 에루는 빙빙 돌려 말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미스터리를 푸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호타로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신에게 장난을 심하게 당했고 그녀는 단지 다른 미스터리에 대한 도움을 원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그녀는 45년 전에 그들의 학교에 다녔던 시키라는 삼촌이 있었고 그가 고전문학부 부장이었다고 말한다. 7년 전 그녀의 삼촌이 여행으로 인도에 갔지만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어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삼촌과 매우 친했고 항상 자신과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와 소름 돋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며 공원에 데려가 놀곤 했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는 그에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었고 그는 항상 그녀에게 대답해 주었으며 그녀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세상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호타로에게 그가 어떤 면에서 그의 삼촌과 닮았다고 말하는데 매우 변태적이지만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삼촌처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그녀가 놀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녀가 삼촌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녀의 집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시원한 대답과 함께 큰 웃음소리 대신 그녀는 정말 긴장되고 슬픈 무언가를 들었고 너무 슬퍼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삼촌조차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 보여서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가 와서 그녀를 방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결국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호타로는 그녀의 말을 숙연하게 듣고 그녀는 그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자신은 삼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신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그녀에 따르면 그 모든 일이 어린 그녀의 마음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결국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호타로를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호타로는 그것이 그녀 어린 시절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그녀의 인생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삼촌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는지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는 특히 누군가의 성격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알아보라고 그리고 도와줄 친구들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면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녀는 스스로 알아보려고 노력했다고 대답합니다. 교무실을 돌아다니며 모든 선생님께 삼촌에 대해 물어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그를 충분히 알 만큼 오래 학교에 다닌 사람이 없었어요. 그녀는 또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떠들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Can you see some sign on in no 비수가는 시인인데 치 에지에스 뜻뜻스는 익스가 덕태스 더만 매치프트인 베스 펜범 카시브스 이 에드 토스 기팅이 어떻게 그냥 이메인 우다미스 엠나 at the father for speed taps from internet standard 그녀는 그에게 물어볼 생각인데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삼촌과 매우 닮았고 그의 삼촌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등학교 3년이 남았으니 그런 것을 스스로 기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삼촌의 장례식 전에 삼촌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삼촌 소식이 없더니 이제는 사망 선고를 받고 곧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삼촌이 했던 말을 기억해내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삼촌이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싶은 거죠. 그러고는 눈물을 참으려고 고개를 숙입니다. 포타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치 길을 잃은 장난감을 찾으려고 모래 속을 허둥지둥 뒤지는 어린아이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도와주겠지만 그녀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괜찮다고 고맙다고 말한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모든 동아리 활동이 중단되어 학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스럽게 문예부도 당분간 휴부되었고 그 때문에 호타로는 에루를 거의 만나지 못하고 주로 같은 반인 사토시와 시간을 보낸다. 그는 시험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고 다시 시험 공부를 하는 나날을 보냅니다. 마지막 과목 시험까지 끝나면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시험이 끝나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는 책상을 무심히 둘러보다가 누나에게 온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를 열어 내용을 읽어보니 누나는 현재 이스탄불에 있지만 도시가 아닌 일본 대사관 안에 있습니다. 여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호타로와 편지에 대해 그가 문학부 활동을 즐기는지 그리고 그 외에 그 자신 말고 다른 부원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또한 학교 축제가 곧 있을 것이며 그가 전통대로 축제를 위해 문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학부 창립 이래로 계속되어 온 전통이라고 말이죠.
그녀는 다음 줄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문집 제작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작년 문집 사본들이 도서관이나 석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 화학약품 보관 금고 안에 있었는데 그 금고는 동아리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으니 그냥 열어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호타로는 안도하며 이제 작년 문집을 찾느라 여기저기 뒤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동아리방에 모였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이베라도 이제 문예부 부원이 되었습니다. 호타로는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호타로는 여자애들에게 엄청 인기 많아질 거야.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알리고 보여주었고 그들조차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곳에 금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호타로는 차분하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동아리방으로 사용되는 교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교무실로 가서 작년 동아리방이었던 교실에 대해 문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호타로는 그들을 멈추고 이미 알아보았다며 작년에 생물실이 문학부의 활동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소녀는 그의 빠른 행동에 감탄하며 생물실을 보러 방을 나섭니다. 호타로는 기뻐하며 책을 읽으며 드디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이루가 돌아와 그를 끌고 갑니다. 호타로가 앞장서서 가는데 생물실 근처에 다가가자 복도 양쪽에 작은 상자가 2개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의심을 품습니다. 그의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소녀는 앞서 걸어가면서 그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면서요. 한 명이 문을 열어보려다 하지만 닫혀있는 걸 알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긴 머리의 선배가 문 밖으로 나와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열린 문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실험실이 현재 신문부가 사용 중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부원들이 오지 않아 오늘은 자신 혼자라고 합니다. 호타로는 매우 강한 방향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는 소녀들에게 왜 여기에 왔는지 묻는다. 에루는 자신이 문학부 부장이며 그들의 문집이 있는 방에 자물쇠가 잠긴 금고를 얻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선배는 사물함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듯하며 그들에게 방 안에 그런 사물함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작년에 이 방을 문학부가 사용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선배는 다시 단호하게 사물함이 안에 없다고 말하고 이때 호타로는 그들이 그만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떠나려 하고 선배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지만 돌아가려 하지만 이바라와 에루는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안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학교 전체를 뒤져서 옛날 책들을 찾아야 할 테니까요. 호타로는 학교 전체를 뒤져 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럴 수는 없다며 그렇게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다며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남습니다. 이바라는 선배의 얼굴 앞에 바싹 다가가서 사실상 여기는 여전히 교실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은근슬쩍 안을 볼 수는 있지만 빨리 보고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분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배가 문을 열자 모두들 방 안으로 우르르 들어갑니다. 호타로가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책상이 서류들로 어지럽혀져 있고 책상 위에 무선 기기가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선풍기도 창문 쪽으로 바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매우 불편해 보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침내 에루가 돌아와 금고를 찾을 수 없었고 아마도 여기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어르신은 다소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호타로는 그녀를 멈추고 어르신에게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물었고 어르신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개의 판지 상자들을 이리저리 옮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타로는 곧 방 전체를 수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방 전체를 수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배는 곧바로 매우 당황해서 시간이 없다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호타로는 곧바로 선배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배는 땀을 흘리며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고 지금 매우 바쁘다고 말합니다.
호타로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말하지만 선배는 더욱 당황하며 호타로에게 입 다물고 자기 동아리 방에서 나가라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입 다물고 숨 헐떡이며 동아리 방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소녀들은 약간 무서워 보이지만 호타로는 당당하게 서서 그에게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자신은 가겠고 직원 중 한 명에게 그들의 책을 찾으라고 방 전체를 위아래로 뒤지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선배는 겁에 질리고 즉시 분노와 두려움에 땀을 흘리며 떨기 시작한다. 호타로는 선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은 도서관에 볼 일이 있어 곧 돌아오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선배에게 자신은 그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선배가 없을 때 책들을 발견하면 문학부 교실에 두라고 합니다. 분노로 끓어오르는 듯한 선배는 화를 참으며 만약 찾으면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선배는 밖으로 나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도서관 밖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잠시 후 다시 동아리 방으로 돌아가자 놀랍게도 책들이 깔끔하게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에이바라와 에루는 책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에이바라가 호타로를 보며 선배가 그 책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석으로 데려가 자신이 말하려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복도에 설치된 적외선 센서를 눈치챘는데 그것은 선배가 설치한 것이었고 즉시 무언가 수상쩍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무언가를 숨기려고 했는데 갓부린 매우 강한 향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을 들여다보니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어놨더군요. 선풍기는 창문 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종이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어서 선풍기 바람에 밖으로 날아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에이바라가 갑자기 담배라고 말합니다. 호타로는 선배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복도를 지나 방 근처로 누가 오면 알려주는 무선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선배는 명문가 출신이라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 들키면 안 됐겠죠. 학교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위험을 절대 감수할 수 없다는 거죠. 호타로는 선배가 담배와 라이터를 금고 안에 숨겨두었고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금고 위치를 보여주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금고 위치를 알려주려 하지 않았던 거죠. 에이바라는 그의 예리함에 놀라워하며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리찌를 잔뜩 쓴 남자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해바라기 복장을 한 사토시입니다. 에이바라가 그들에게 발견한 과오로 문제들을 알리고 보여주는데 호타로는 우루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우루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과오로 중 하나를 보고 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옆으로 데려가 과오로를 보여주는데 그 제목은 후카였다. 그녀는 그게 자신이 그의 삼촌에게 물었던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삼촌이 한 말 때문에 그녀가 울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 과오로를 그에게 건네주며 그 문제가 삼촌의 이름이 두세 번 나옵니다. 그녀는 45년 전 문학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호타로는 그 문제에서 무엇이라고 썼는지 읽기 시작합니다. 세키가 영웅으로서뿐 아니라 전설이자 진정한 영감의 원천으로 고등학교를 떠난 지 1년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더 큰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언제나 학교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것 같다며 머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호타로는 이 문집의 호수를 확인하고 그것은 두 번째 호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호를 찾기 위해 이바라 쪽으로 돌아서지만 그녀는 그에게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고 첫 번째 호가 더미에서 없어졌다고 말한다. 에루는 첫 번째 호가 없어진 것에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기로 한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호타로는 에루에게 왜 사토시와 이바라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지 묻는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대답하지만 호타로는 다시 묻는다. 그녀가 그들을 친구로 생각하는지 에루는 말을 중간에 멈추고 내일 그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그녀는 사토시와 이발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두 사람 모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동아리의 주요 목표를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으로 삼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그들은 모두 45년 전에 일어났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가설을 가지고 에루의 집으로 향합니다. 평소처럼 활기가 없는 호타로는 사토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토시의 특이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는 호타로와 거의 부딪힐 뻔하지만 사토시에게 자신은 그런 쪽이 아니며 곧다고 말합니다. 마치 프레첼처럼 두 사람은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시골길로 자전거를 타고 향하며 호타로는 사토시에게 고등학생으로서의 삶, 항상 그렇게 활기차고 행복한 삶이 좋은지 묻습니다. 사토시는 속도를 늦추며 물론 자신에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지내려 하고 모든 상황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호타로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이런 면에서 사토시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는 삶을 흑백으로 살아가죠. 그런 종류의 흑백이 아니고 바보들아. 그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을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꽤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고 나서 그들은 도착해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에루의 저택. 이 집은 내 불안감을 덮어줄 만큼 크지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내 사랑을 담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귀여운 하녀가 안내해주기를 바라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에루를 만나 집 안으로 안내받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보존된 듯한 무수히 많은 고대룬들을 지나갑니다. 이바라가 이미 테이블 옆 바닥에 앉아있는 룬에 도착합니다. 바닥갱 출동. 모두 테이블 근처에 앉고 에루가 마침내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모두가 하나씩 자신의 이론을 말하고 나머지는 그럴듯한지 아닌지 판단하기로 합니다. 에루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녀는 여러 장의 메모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론은 45년 전 축제가 열렸을 때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축제에 침입하여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준비했을 매점에서부터였어요. 그러자 문학부 부장인 시키가 그들의 부당함에 맞서 학생들의 지지를 얻어내 결국 그 불량배들을 쫓아냈죠. 이 소동 중에 시키는 불량배 중 한 명을 때렸고 그 모습을 선생님이 목격했고 그래서 폭력을 썼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그녀는 이야기를 마치고 친구들의 판단을 기다렸고 친구들은 모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어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펑크 문화는 40년 전에 유명해졌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벤트는 45년 전 일입니다. 둘째, 학교에서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돈을 받는 모든 종류의 매대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매우 돈 중심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술을 창작하는 대신 돈을 버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돈을 거래하는 매대가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축제에 침투하여 강제로 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축제에 침투해서 돈을 강제로 얻을 방법이 있을까요? 에루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리즈왕 사토시는 방석에 털썩 주저앉으며 바깥에 앉아도 되겠냐고 묻는다. 다리가 저리기 때문이며 실내에 앉아있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에루는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에 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바라와 사토시는 모두 열렬히 동의한다. 그들은 자리를 옮기고 다음 사람인 이바라가 말을 시작한다. 그녀는 45년 전 학교 전체가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정부는 학교를 장악하여 학생들의 어린 마음의 선전을 강요하려 했을 테니까요. 충성스러운 표밭을 만들려고 했겠죠. 하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 전체가 하나가 되어 그들의 선전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을 때 실패했을 겁니다. 그 결과만은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세키는 이 시위의 진정한 지도자였을 것이고 만약 그가 정부의 눈에 띄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를 학교에서 퇴학시킬 수 있는 권력 말이야. 호타로와 사토시는 그녀가 제기한 이론을 인정하지만 몇 가지 모순점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토시는 너무 배고프다고 말하고 에루는 그들에게 주방으로 들어와서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서 오니기리를 만들어줍니다. 사토시는 에루가 직접 만든 오니기리를 먹게 되어 너무나 기뻐하는데 이것이 에이바라를 화나게 합니다. 그들은 모두 테이블에 앉고 에루는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쁜 오니기리를 만들어 모두가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 물질적인데도 에이바라가 최고야.
사토시는 자신의 이론도 거의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신문 기사 등이 담긴 여러 장의 페이지를 나눠주며 자신의 이론을 설명합니다. 그는 45년 전 권력투쟁이 정부와 교육기관 사이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평화로운 체제와 번영의 시대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요한 권력 다툼은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업에 더 집중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축제 기간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세키가 교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그로 인해 대학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그는 시위 관련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지만 호타로는 시위가 6월에 있었는데 세키는 10월에 학교에서 퇴학당했으니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과 그때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너무 길어서 그를 시위와 관련해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에루와 사토시는 자리에 앉아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호타로를 바라보는데 그는 갑자기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의식적으로 됩니다. 뭐든 그가 적은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논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말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고 그는 압박감을 느껴 일어서서 화장실 가는 길을 묻습니다. 에루가 길을 알려주자 그는 떠난다. 가는 길에 방 하나를 발견하는데 알고 보니 에루의 방이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에루는 이 모든 것들을 쌓아 올리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부족한 노력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신도 진지하게 노력하기로 결심하고 머리를 쥐어짜며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어떤 이론이라도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마침내 몇 분 후에 그는 한 가지 이론에 도달해서 화장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모두가 귀를 기울여 경청합니다. 그는 이 미스터리가 여러 가지 요소로 얽혀 있다고 밝힙니다. 우선 6월에 사건이 발생했고 세키는 10월에 학교를 떠났으니 그 사이 몇 달의 공백이 있습니다. 둘째로 사건은 고등학교 안에서 일어났고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월간 뉴스레터를 통해 우리는 경쟁 세력이 학생들과 교사들이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에 따르면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의사결정권을 빼앗고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잘 생각해보면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고등학교의 일은 거의 없으며 그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학교 축제입니다. 학생들은 축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충분히 창의적이 될 수 있으며 상황을 주도하고 매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쟁점이었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전의 축제가 5일 동안 열렸지만 지금은 3일 동안만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론은 교사들이 축제 기간을 줄이려고 했지만 학생들은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많은 시위를 조직했고 전반적으로 많은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합의를 보았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축제를 원하는 대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세키는 그런 행사들을 주도했을 테니 늘 주목받고 선생님들 눈에 띄었을 거예요. 다시는 반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들은 세키를 없애기로 했겠지만 바로 내쫓을 순 없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 영웅으로 여겨졌으니까요. 만약 그를 내쫓으면 큰 논란이 일어나고 그의 퇴출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벌기로 하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두어 달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해결된 후에 그들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유로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는 영웅처럼 떠났을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그를 전설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말을 멈추고 그의 추론에 압도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그녀 삼촌에게 일어났던 일과 에이바라와 사토시도 그 이야기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가 매우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루는 여전히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듯 했고 만약 그가 전설처럼 학교를 떠났다면 어째서 그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을까요?
하지만 호타로는 대답하지 못했고 이루는 고개를 저으며 마침내 미스터리가 풀렸다며 그에게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이루는 우산을 빌려줍니다. 호타로에게 비가 이미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절대적인 쌀밥 왕은 당연히 항상 준비되어 있고 자기 우비를 가져왔어.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둘 다 그녀의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토시는 오랜만에 호타로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해. 호타로는 대답하지 않지만 그러자 사토시가 묻지 이루가 좋아서 그래? 호타로는 그를 쳐다보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쳐서 그런 거라고 말해. 그리고 그는 단지 지쳤을 뿐이라고 말해. 회색빛 삶을 살아왔고 좀 더 다채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사토시에게 자신이 세 사람을 볼 때 안절부절 못하고 무언가 하고 싶어진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칙칙한 삶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장밋빛 삶이 부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토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조용히 자전거에 다시 올라타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오늘 나눴던 대화들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처음 이루를 만났던 때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그때 세상이 더 이상 그에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색으로 가득 차고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는 세키의 삶도 그와 같은지 궁금해야 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화가 와서 서둘러 전화를 받으러 갑니다. 전화는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왔는데 그녀는 새로운 나라로 이사를 왔고 여기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그녀의 좌충구돌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게는 어떻게 지냈는지 묻습니다. 호타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작품집 제작에 힘쓰고 있다고 답한 뒤 그녀에게 휴카를 읽었다고 말한다. 그 이름에 그녀의 눈이 번쩍이며 휴카는 자신의 최애 작품 중 하나였다며 자애로운 영웅 세키의 비극이 아직도 돌고 있다고 묻는다. 그 말에 호타로의 눈이 번쩍였다. 지금까지 그의 알기로는 세키는 학교를 전설로 남기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떠났는데 비극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호타로는 급히 누나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누나는 가야 한다며 전화를 끊는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다시 종이들을 펼쳐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만들어낸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웃는 얼굴로 학교를 떠나 모든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후회 없이 졸업했어야 했는데 비극이 되려면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 하지만 비극이 되려면 어떤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더 생각하며 고등학교 시절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렬한,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며 멋진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세키에게는 그 멋진 삶이 갑자기 막을 내렸고 학교를 떠난 후 회색빛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영웅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신 장밋빛 외관 아래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죠. 다음날 그는 이바라, 에루, 그리고 사토시를 동아리방으로 회의를 위해 부릅니다.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을 발견하고 이바라가 그에게 묻자, 그가 오늘 그들을 부른 이유를 묻자 그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미스터리에 쌓여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미스터리에 쌓여있다고 말합니다. 에루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신도 이야기에 무언가 빠진 것 같다고 말하고, 호타로는 오늘 그 빈틈을 채우고 마침내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빈틈을 채우고 마침내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이바라는 그가 말하는 빈틈이 무엇인지 묻고 사토시는 그의 이론이 틀렸는지 묻습니다. 호타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붙인 몇 가지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는 휴카의 서두에 대해 더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자랑스러운 의미로도 매우 슬픈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여기서 어떤 의미의 희생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토시는 그를 바라보며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단순히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확실히 알고 싶다면 원작자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호타로는 그를 바라보며 그게 바로 자신들이 할 일이라고 말한다. 사토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가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는다. 그는 조금 조사해서 작가의 이름을 알아냈다고 말한다. 그는 이발에게 종이를 건네주며 그 이름이 익숙한지 묻는다. 이바라의 눈이 커지며 그를 바라보며 말한다. 이 작가는 다름 아닌 사서라고. 사토시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 사서가 맞는지 확신하냐고 묻지만 그는 계산을 해봤고 나이까지 일치한다고 답한다. 시간표를 확인했고 주변에 물어보니 그녀가 45세이고 고전문학 동아리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와의 면담 약속을 잡았으니 빨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곧 준비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서둘러 소지품을 챙겨 방을 나서서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도서관에 들어가 보니 사서가 아직도 책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미소를 짓고 아직 조금 더 일이 남았다며 잠시 일하는 동안 이야기해도 괜찮겠냐고 말합니다. 에비라는 재빨리 다가가 책 정리하는 것을 돕고 호타로는 휘카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가져와 그녀에게 그것을 쓴 사람이 맞는지 묻습니다. 에비라는 재빨리 다가가 책 정리를 돕고 호타로는 휘카로부터 받은 서류를 가져와 그녀에게 그것을 쓴 사람이 맞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자신이 썼다고 대답한 후 그들이 45년 전 일에 대해 묻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반세기 전 일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그런 암울한 시대에 대해 왜 알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에비라는 시키가 자신의 삼촌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녀는 에루에게 시키가 잘 지내는지 묻고 에루는 그가 인도에서 실종되었고 7년 전부터 소식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모두 에루를 바라보며 45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호타로의 이 이론이 정확했는지 말해달라고 한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이론을 말하는지 묻고 그들은 그가 무엇에 대한 가설을 세웠는지 대답한다. 그의 퇴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흥미를 느껴 모두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자리를 잡자 그녀는 호타로가 작성한 메모를 조심스럽게 읽어봅니다. 그녀는 놀란 어조로 그에게 이 모든 이론을 오직 선진만을 바탕으로 만들었냐고 묻고 마치 그가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하지만 호타로는 그 이론의 일부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며 시키가 모든 학생들을 대신해서 퇴학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학교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가 옳고 이야기의 일부가 빠져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훨씬 어렸을 때 고등학교에 갓 입학했던 시절을 떠올린다. 예전에는 학교 축제가 정말 큰 행사였고 도시 전체가 축제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려는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분위기는 엄청 뜨거웠고 학교 축제는 기본적으로 그 시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에는 학교 축제가 너무 과열되어 학생들 간의 충돌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학교 축제 기간을 5일에서 2일로 줄이기로 결정했대요. 학생들에게 강요된 제약들 때문에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시위와 플래카드가 등장하며 하나의 운동으로 번졌고 학생들은 힘으로라도 학교를 장악하고 교장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이 운동에는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얼굴이 필요했지만 그 지도자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엄중히 징계받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운동을 이끈 실제 인물은 정체를 숨겼고 그 때문에 시키는 어쩔 수 없이 운동의 공을 떠맡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시키는 조용한 성격으로 갈등을 싫어했고 그래서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시위는 점점 더 커져서 교직원들은 5일 축제를 큐데이 행사로 바꾸는 대신 다시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현수막과 포스터를 크게 태우며 축하했지만 금세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낡은 학교 건물 하나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그 불을 끄는데 온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들은 본보기를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얼굴보다 더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시키는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학생도 그의 변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있었고 시키를 속죄양으로 바쳐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웅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앞에서 동료 한 명이 희생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었지만 모두들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루는 일어나 두 번째 사건의 인물 튠카의 이름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녀는 튠카는 세키 자신이 지은 이름이며 그 이유는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호타로는 한숨을 쉽니다.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그들에게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이유를 묻습니다. 모두 그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히우카라는 단어가 그저 어리석은 말장난일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지만 서서히 사서가 이해하고 에이바라도 그리고 사토시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지만 이루는 여전히 전과 같이 영문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묻고 호타로는 그녀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종이에 적어주는데 그것을 읽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히우카를 영어로 직역하면 아이스크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사건의 이름을 히우카라고 지었는데 진짜 심정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그 일 전체에 대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히우카라는 말을 아이스크림과 말장난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소리친다, 아이스크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시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무죄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다른 학생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왜 울기 시작했는지 이제 기억난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도움을 청하며 울어도 때때로 친구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거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냥 당신이 산채로 먹히는 것을 지켜볼 뿐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비명을 지르는 것뿐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산채로 먹히는 생각에 그녀는 겁에 질렸고 그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채로 먹히는 생각이 그녀를 깊은 공포에 빠뜨렸고 그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호타로를 바라보며 이 수수께끼를 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삼촌을 놓아주고 자신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클럽룸에 모였고 이번에는 에이바라가 문집에 초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에루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고 에루는 그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호타로에게 건넸습니다. 호타로는 그것을 훑어보며 자신이 이야기의 주요 부분 전체를 써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에이바라는 장난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 미스터리를 모두 해결했으니 이야기의 주요 부분과 자신의 트로피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에루는 마치 아내 같은 모습으로 호타로에게 적고 싶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해주겠다고 말하고 호타로는 당연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지만 에이바라가 나타나 자신이 직접 쓰겠다고 말합니다. 호타로는 짜증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지만 에이바라가 즉시 줄거리 작업을 시작하라고 말하자 결국 승낙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호타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날 후에 호타로와 에루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걸어가는 동안 에루는 호타로에게 자신이 놀랐던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논문집 기사를 쓰는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대해 그는 자신이 쓰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당해서 썼고 그것을 빠져나갈 수 없었으며 세키에게 헌정하고 그에게 일어난 비극을 기리는 글을 쓰려고 생각했다고 답합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것에 그렇게 반대했으면서 왜 사토시와 에이바라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과거에 대해 말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몇 년 후면 이런 일들이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왜 그렇게 삼촌 말 때문에 울었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나중에 웃게 될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과연 이 모든 걸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만들었던 일들을요.
후에 호타로와 이야기한 후에야 그녀는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영원히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드디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우루는 마침내 호타로가 함께 온천에 가서 즐겁고 상쾌한 휴가를 보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버스에 올라 북적이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골로 향했습니다. 친구 없는 루저 호타로는 당연히 외출에 익숙하지 않아 차멀미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지루해하던 그는 매우 아프고 메스꺼워 보였습니다. 아바라는 이 지역에 사촌이 있고 여관이 있다며 버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정비 작업 중이라 손님을 받을 수 없대. 그래서 모두들 벤을 기다렸고 마침내 벤이 와서 모두들 벤에 올라탔어. 여관에 도착했을 때쯤 호타로는 벤에서 거의 걸어 나올 수 없을 정도였어. 그녀는 2명의 어린 사촌들을 소개했어. 언니인 라이와 동생인 케이오라고 인사를 나누고는 방으로 안내해서 잠시 쉬게 해줬어. 사토시는 여전히 활기찼고 호타로에게 바깥 풍경을 보여줬어. 정말. 호타로도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들이 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전에 아바라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계단 아래로 내려갑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난 후 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만 사토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토시가 온천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에서 TV를 보며 그냥 쉬기로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지루해져서 자신도 온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어차피 그가 처음부터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는 수건을 들고 방에서 나와 에루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디 가는지 묻고 그녀도 대답합니다.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하고 그녀는 아바라가 정말 여기서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며 언니들과 놀러 갔기 때문에 함께 목욕하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호타로는 마침내 온천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며 사토시를 만납니다. 잠시 수다를 떨던 중 갑자기 호타로가 어지러워지고 사토시는 서둘러 그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간다. 아바라와 사토시는 함께 요를 깔고 그를 눕힌 후 이불을 덮어 잠시 쉬게 한다. 잠시 후 에루가 방에 들어와 그에게 괜찮냐고 묻는다. 호타로는 괜찮다고 재빨리 대답하고 돌아서서 말하려는 순간 에루가 일어나서 다음 방에서 모두 함께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중에 괜찮아지면 합류해도 좋다고 덧붙인다. 어느 날 호타로는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듣게 되었고 할 일이 없던 그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리가 옛날 전설을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괴로워하는 한 남자가 이 여관에 와서 결국 별채 치로시를 자신의 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리 방값을 지불했고 항상 그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러 나오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방에 접근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여관에 묵던 사람들이 큰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고 무서워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가 본 것은 치료실에 살던 남자가 자신의 방 안에서 줄에 매달려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회사에서 많은 돈을 횡령했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돈을 갚을 길이 없어지자 자살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리의 말에 따르면 그 사건 이후로 그 방에 묵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장에 매달린 죽은 남자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한 번은 그 방에 묵던 남자가 갑자기 병이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 집안의 어른이 무당을 불렀고 악령이 승천하도록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바로 앞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고 그 건물은 버려진 채로 남았습니다. 호타로는 일어나서 그 남자가 죽은 방을 창밖으로 바라보다가 몸이 으슬으슬하여 창문을 닫기로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관 밖에서 작은 그림자가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잠이 듭니다. 그는 다음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눈을 떴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간단히 몸을 정돈하고 아침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지만 이바라가 이로에게 달라붙어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타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이로우는 자정이 지난 어젯밤에 돌풍 때문에 잠에서 깨어 창문을 닫으려고 돌아섰을 때
치료실 천장에 남자의 그림자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고 리는 이바라를 놀리며 그녀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니 상상했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야는 상황이 불편한 듯 라이에게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시합니다. 이로는 호타로 쪽으로 바싹 다가가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호타로는 이바라가 모든 것을 상상했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때 이로는 자신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밝히는데 Ja, det som isteden de kurvade skatteskanne ölstae pönnifi det finns sendeki inte det senti masi Bahtaisa baki ana trettildik sa at kapsadil sis 또 김에게 잠 fikabik verkar het 호타로가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짓자 이바라가 본 것을 보고 놀라서 자신을 깨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보니 자신도 똑같이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호타로는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녀도 다른 것으로 착각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바라는 화를 내며 창문에서 본 것이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이로는 매우 궁금해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녀는 호타로에게 이스 일의 진상을 밝히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두 사람은 호타로의 방으로 돌아가서 그가 본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1번 방을 직접 확인하기로 하고 마야에게 안내를 부탁합니다. 1번 방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듣자마자 마야는 매우 불편해하며 그들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하고 도망칩니다. 그들은 창문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호타로는 그것은 분명히 어젯밤에 비가 왔지만 그들이 더 조사하기 전에 마야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점심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식당으로 돌아가 점심을 먹고 식사 후에 리에가 나타나 기모노를 입고 있는데 그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토시는 그를 따로 불러 마야가 그 기모노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리에는 마야가 입어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호타로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하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는 즉시 돌아섰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듯 했다. 그래서 에루와 함께 온천에 가기로 한다. 물속에서 그는 다시 사토시를 만났고 사토시는 무심하게 그에게 말했다. 어제 밤늦도록 북소리가 요란했고 호타로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호타로는 즉시 주위를 둘러보며 어제가 이 지역의 여름 축제 날이었는지 물었고 사토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드디어 모든 조각을 맞춘 것 같군요. 그는 에루와 함께 돌아와 어제 그녀가 본 것이 죽은 사람이 매달린 것이 아니라 말리는 기모노의 그림자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놀란 것 같지만 그는 리에가 마야가 자신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마야가 라이에게 묻지도 않고 기모노를 가져가 어젯밤 축제에 갔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어젯밤 본 그림자는 여관 밖으로 뛰쳐나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우는 글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모노가 완전히 젖었으니 마야가 내일 아침 일찍 노비시트에 갈 예정이라 그녀는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치료실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기모노를 말리려고 걸었습니다. 에루와 이바라도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고 다시 한번 에루는 호타로의 추리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마야가 기모노를 입기 위해 그런 짓을 해야 한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멀리서 서로 돕는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서로 돕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해질 무렵 그들 쪽으로 달려간다. 마치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렇듯이. 하지만 호타로는 미래가 자신에게 던질지도 모르는 수수께끼들을 염려하며 천천히 걸어간다. 미래가 그에게 던질지도 모르는 미스터리들을